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벽에 부딪힐까봐, 넘어질까봐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가시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그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숨겨진 시한폭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40년 가까이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현수입니다. 매주 2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 10명 중 8명이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간뇨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밤마다 수면이 끊어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3배까지 올라갑니다.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심장에도 부담을 줘서 부정맥이나 협심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원 가봤자 약만 주겠지, 수술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야간뇨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방광도 탄력을 잃어서 적은 약만 들어와도 금세 차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야간뇨의 80% 이상은 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들을 시도한 900명 이상의 환자분들 중에서 97%가 한 달 안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도 변화를 보셨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72세 박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밤에 5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낮에는 졸려서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혈압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며 걱정이 태산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따라 하셨는데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신 겁니다. 지금은 선생님 40대 때보다 잠을 더 잘 잡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실 의사들도 약 처방과 수술에만 익숙해져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밤에 푹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한 번도 안 깼네? 라고 놀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일주일이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마치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삶의 숨결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활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5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법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도 물이나 차를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년에 70세의 김영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4번 깨서 화장실을 가셨는데 평소 습관이 저녁 9시까지도 보리차를 3잔씩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루에 물을 2리터 가까이 드셨는데 대부분을 저녁 시간에 몰아서 드셨죠. 제가 어르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목이 마른데 어떻게 참아요? 물 많이 마시라고 의사들이 다 그러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을 마시는 시간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하루 필요한 수분을 아침과 점심 시간에 나누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2번, 2번만 깨요. 낮에는 더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고 밤에는 푹 잠들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예 한 번만 깨게 되셔서 가족들도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소변으로 나오기까지는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잠들 시간인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하지만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을 농축시키고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목이 마르실 때만 입술을 적실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힘드시다면 첫 주는 8시까지, 둘째 주부터 6시로 단계적으로 줄여보세요. 약을 드실 때는 필요한 만큼 물을 드셔도 됩니다. 처음 3일은 불편하시겠지만 몸이 금세 적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리 높이기 운동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다리가 붓고 밤에는 5번, 5번이나 깨셨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이분께 다리 높이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이 나이에 다리 들고 있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다리가 가벼워지네요 라고 놀라워하셨고 일주일 후에는 다리 부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고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세요. 베개나 쿠션을 종아리 아래에 받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고입니다. 이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되돌아가면서 신장에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다리를 높여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리를 심장보다 15cm 정도 높게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시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적당한 높이를 찾으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려보시면 10분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수분이 순환되는 증거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다리 건강도 좋아지고 야간뇨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마지막 소변 보기 의식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평소 잠들기 30분 전에 화장실을 가시고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시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간 지 1시간 1시간도 안 되어서 또 마려워지곤 했죠. 이분께 올바른 방법을 첫날부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화장실 가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일주일 후에는 이제 밤에 한번 깨요. 이전엔 왜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올바른 방법이 뭘까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닦은 후 정말 마지막에 화장실을 가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아도 10초 더 기다리신 후 배에 살짝 힘을 주시면서 한 번 더 소변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시고 남성분들은 완전히 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는 절대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셔도 입술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만 하세요. 바로 침대로 가서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져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핸드폰과 텔레비전 금지법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73세 최영미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잠들었는데 밤에 4번 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드라마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인데 이것마저 못하면 뭘 하고 살아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일주일만 해보시도록 했습니다. 대신 라디오로 옛날 가요를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어요. 믿을 수 없게도 3일 만에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드라마는 낮에 봐도 충분하네요. 밤에는 마음이 훨씬 편해져서 깊게 잠들어요. 이제 한 번만 깨요 라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제 드라마 없이도 잘 잠들어요. 오히려 밤에 화면 보는 게 눈도 아프고 머리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런 이유입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잠들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늦춥니다. 또한 화면을 보면서 각종 정보가 들어와서 뇌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특히 자극적인 드라마나 뉴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죠. 대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라디오로 잔잔한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깊은 잠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방법이 가장 혁신적인 비법입니다. 5번째는 가짜 야간요 구분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76세 김정옥 할머니는 매일 밤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는데 실제로는 소변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가고 싶을까요?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가게 돼요 라고 물어보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 진짜 야간요가 아니라 잠이 얕아서 생기는 가짜 야간요였습니다. 잠이 얕게 들면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깨게 되고 일단 깨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분께 구분법을 알려드리고 가짜 야간요일 때는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참을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해보시니 대부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정말 신기해요. 진짜 마려운 것과 가짜로 마려운 게 구별이 되네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이제 밤에 한 번만 깨요.
그것도 진짜 마려울 때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량이 평소 낮에 화장실 갈 때의 절반도 안 나온다면 가짜 야간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려운 느낌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참을 만하다 싶으면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침대에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리시고 코로 4박자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세요. 4박자 동안 숨을 참으신 후 6박자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또는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종아리 근육을 살짝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정말 안 가도 될까? 하고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침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필요할 때만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야간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첫 주에는 수분 제한과 다리 높이기만 하시고 둘째 주에는 마지막 소변 보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화면 보기 금지를, 넷째 주에는 가짜 야간요 구분법까지 모두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실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분 제한이 힘드시다면 처음엔 평소 양의 3분의 2만 줄여보세요. 다리 높이기가 불편하시다면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화면 끄기가 어려우시다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서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가족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저녁에 물을 많이 주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세요. 특히 화면 보기 금지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에서 잠열이 나온다고 하시면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주의하세요. 평소 한 번 정도 깨던 분이 갑자기 4번 이상 깨게 되셨다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마려운 급박뇨가 있다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갑자기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점차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한 달 안에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 달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요즘 많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을 제한하고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높이 올려서 부기를 빼주세요. 화장실은 정말 마지막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시고 핸드폰과 텔레비전은 1시간 전부터 끄세요. 그리고 밤에 깨더라도 진짜 마려운지 가짜로 마려운지 꼭 구분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기계도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본론에서 말씀드린 김영호 어르신도 처음엔 물을 어떻게 참아요? 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밤에 한 번만 깨고 계십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이 나이에 다리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박철수 어르신은 핸드폰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최영미 할머니는 드라마 없이 어떻게 잠들어요? 라고 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깊게 잠들어서 꿈도 좋은 꿈만 꿔요 라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4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은 80이 되어도 얼마든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밤에 깊게 주무시게 되셨거든요. 건강한 노년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질 좋은 잠입니다. 밤에 푹 자야 낮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모습을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서 한 번도 안 깼네? 라고 놀라는 모습을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자녀분들이 요즘 부모님이 많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밝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요.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해요. 3개월 후에는 어떨까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1년 후에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잔 적이 언제였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에 푹 주무시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요. 낮에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더 행복해해요. 건강한 어른이 있는 집은 온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져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라는 불평 대신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라는 밝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이웃들도 어르신이 요즘 더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저녁 6시가 되면 물컵을 내려놓으시고 잠들기 전에 다리를 높이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각자에게 맞는 속도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지혜, 작게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100세를 여는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숨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조금 아쉬우셨다면 0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길잡이가 됩니다. 이런 건강 지혜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